1980년 20대 스페인 청년 후안 폰트 쿠베르타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스코틀랜드 북부에 방문합니다. 민박집을 거처 삼아 각종 명소들을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데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우연히 지하실을 발견하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습기 찬 지하실 내부로 진입한 폰트 쿠베르타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의 동물 표본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인데요. 선반 한켠에서 발견한 독일어 주석이 달린 낡은 노트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죠. 노트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신다윈주의 동물학자인 페터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와 그의 조수인 한스 폰 쿠베르트는 진화론의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탐험했다고 합니다. 1930년부터 1955년까지 20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각종 생물들을 박제로 만드는 등 무수한 자료들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한 아마이젠 하우펜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어느새 여행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린 두 청년은 지하실 내부에 산재한 표본과 각종 기록들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그렇게 7년이 지난 1987년 마침내 발표된 아마이젠 하우펜의 연구 기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다리 조개. 1938년 시에라리온 세화강에서 발견된 몸 길이 20에서 70cm의 이 생물은 마치 팔과 다리가 달린 조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겉보기와 달리 포유류의 일종인 외다리 조개는 폐와 아가미를 이용한 쌍방호흡을 하죠. 손으로 나뭇가지를 들어 물고기를 때려잡거나 집단으로 원시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등 생각보다 높은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머리 여우. 1940년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이 파충류는 거북이의 머리와 털이 잔뜩 난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협을 받으면 머리를 땅에 집어넣고 물구나무를 서 나무처럼 위장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죠. 흡혈 토끼. 체코 보헤미아에서 서식하는 이 토끼는 무시무시한 외모와 달리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들은 10에서 30마리가 나무 근처에 굴을 파고 함께 생활하는데요. 무리 중 노화로 인해 사망한 개체의 피를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해 모조리 빨아먹은 후 말라 비틀어진 시체를 땅에 파묻는 특이한 생태를 지녔다고 하죠. 헤르마프로타우루스 아우터 시타리우스. 피레네 산맥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포유류는 한쪽 몸은 수컷, 다른 한쪽은 암컷인 자웅동체입니다. 생식에 적합한 나이가 되면 암컷 쪽의 몸이 수컷을 유혹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수컷은 유연하게 몸을 틀어 암컷의 몸, 즉 자기 자신과 교미한다고 하죠. 다리 달린 뱀.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서 발견된 이 뱀은 조류의 다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분석을 통해 과거 날개가 달린 생물이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놀랍도록 강한 독을 가지고 있죠. 아즈란. 아메리카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이 생물은 원숭이의 한 쌍의 날개와 외뿔이 달린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즈란은 원주민들이 지은 신에게 바치는 오두막에서 성체가 될 때까지 애지중지 길러지는데요. 무사히 성체가 된 아즈란은 하늘에서 급강하에 날카로운 뿔로 상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먹잇감을 사냥하죠. 바실로사우루스. 고대에 실존했던 바실로사우루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물이지만 20m에 가까운 거대한 크기를 가졌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조수인 쿠베르트는 일본 근처 바다에서 이 거대 파충류를 마주쳤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신경독과 출혈독을 독샘에서 내뿜는 것으로 보아 코모도 왕 도마뱀의 근현종으로 추측된다고 하죠. 뱀꼬리를 가진 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괴물 키메라를 연상케 하는 꼬리를 지닌 이 거대한 쥐는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가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닌 동료 학자가 보내준 박제라고 합니다. 박사는 이것을 동물의 시체를 이어붙인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해부 결과 신경귀와 골격이 완벽히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에 영향을 받은 돌연변이로 추측되었죠. 켄타우로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우간다 무바라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영장류는 원숭이의 몸에 말의 다리를 가진 켄타우로스 같은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와 거의 동등한 지능을 가져 제한적으로나마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데요. 박사는 이 생물을 인류의 아종으로 판단해 크게 흥분했지만 아쉽게도 해당 개체 이외에 추가적인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불을 뿜는 용.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에트나 등의 화산에서 서식하는 불을 뿜는 거대한 도마뱀입니다. 이 생물은 불을 뿜고 난 후에는 화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사냥한 먹이를 불로 구워 먹는 습성이 있죠. 거북이새.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이 새는 거북이 등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을 위한 한 쌍의 날개와 더불어 거북이의 물갈퀴를 연상케 하는 작은 날개도 달려있는데요. 외부의 위협을 받으면 등딱지 안에 머리와 다리를 집어넣어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죠. 이 밖에도 날개 코끼리, 날개 사자, 털복숭이 숭어 등의 골격과 박제, 사진이 발표되었고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시회는 흥행에 흥행을 거듭했고 이윽고 세계 각국의 유명 박물관을 순회하는 대형 행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출간한 서적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증세에 증세를 반복했고 국내에도 정식 출판되며 일약 베스트셀러에 등극, 초등학생 필수 과학서적에 지정되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발견했다던 페터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와 조수 한스 폰 쿠베르트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요. 애초에 지하실에서 박사의 연구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호안 폰투 쿠베르타는 스코틀랜드에 방문한 적조차 없었죠. 개념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그는 당대 사람들이 사진은 반드시 진실된 것만을 담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데 커다란 흥미를 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빼앗긴다라는 믿음이 존재했을 정도로 사진의 완벽한 재현력은 대중에게 있어 익숙치 않은 존재였는데요. 이윽고 80년대에 이르자 사진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진이 눈앞의 광경을 완벽히 복사한다는 믿음만은 굳건히 남아있었죠. 즉, 사진은 그 무엇보다도 진실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깨부수고자 했던 폰투 쿠베르트는 1984년 전기 코드, 면도날, 고무호스 같은 잡동사니로 식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촬영해 가짜 식물 사진을 만든 후 이를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등의 여러 선진국의 식물 표본관이라는 제목을 붙여 전시했는데요. 작품을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선진국 시민들이 이러한 조작에 속아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속 잡동사니가 신종 식물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했죠. 이 결과에 더욱 흥미가 커진 폰투 쿠베르타는 사진작가인 페레 포르미기라와 협력하여 1987년 동물군이라는 전시회를 계획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척 보기에도 말이 되지 않는 형태의 생물들이 제작되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과 박제, 울음소리가 담긴 테이프,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가 독일어로 적은 노트 원본,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동료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함께 전시되는 것은 물론 오리너구리와 같은 특이한 실존 생물들을 사이에 슬쩍 끼워넣기까지 하는 대중들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기획이 동시에 시행되었죠. 대부분의 관람객이 눈앞의 박제와 사진이 실존하는 생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풍자임을 이해하고 그 유머러스함에 감탄하거나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무지함에 분노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속이려 드는 우리의 행위 자체에 분노했다. 이번에도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89년 바르셀로나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자 대학 교육을 받은 20에서 30대 방문객 중 무려 30%가 사진 속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 의도된 사기극이 대성공하며 커다란 유명세를 얻게 된 폰투 쿠베르타는 이후에도 수많은 전시회를 흥행시키는 등 무수한 성과를 남겼고 그 결과 각종 수상을 휩쓸며 2013년에는 사진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하셀 블라드상에 영예를 입게 되죠. 한편 동물군 전시회에 등장했던 작품들은 파우나라는 제목의 SF 도서로서 각국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우나의 일본판 도서 비밀의 동물지를 중역하여 국내에 출판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장르를 과학도서로 변경하는 커다란 실수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1993년 국내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과학도서는 그렇게 호안 폰투 쿠베르타의 의도대로 또다시 모두를 속여버렸죠. 모든 사진은 정확하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진실은 아니다. 동물군 전시회로부터
약 37년이 흐른 현재 사진은 물론 영상조차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